달에 벌써 이제 3월 달에 가격이 오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3월 달에 아메이 가격이 오른대요. 요번에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요번 달에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주문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왜 자꾸 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뭐 1,000원, 2,000원씩 다 오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세요. 뭐 세제 같은 거 상하지 않으니까 미리 사주세요. 이래서 저도 DC들합스 벌써 이제 그럼 세 개만 사둘까? 뭐 이렇게 해서 벌써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 다음에 말하면 사람들이 왜 미리 말 안 했어? 아우 맨날 올라 이렇게 하는데 다음 달에 올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두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이제 필요한 게 뭐 있나 생각을 해보고 뭐 사둬도 되는 것들은 부담 없이 미리미리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설도 있고 선물 세트도 있고 TV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초반이잖아요. 남들 다 사가지고 품절나서 못 사기 전에 빨리빨리 주문해서 약 적당하게 사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DC 드랍스가 벌써 2,000원 오르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는 덱인 것 같아요. 12,000원이었는데 14,000원.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비싸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중 거에 비하면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메이가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홍콩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2,000원, 3,000원이면 다 샀었는데 요즘 솔직히 2,000원, 3,000원짜리 별로 흔하지 않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 가야 2,000원, 3,000원이고 그거는 정말 택도 없이 제품이 너무너무 좀 비교하기 힘든 정도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홈플러스 같은 데 가가지고 적당한 거 구하면 거의 요즘 7, 8천 원 막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5대1로 희석 안 해고 그냥 뭐 한 3대1만 희석한다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얘기해서 미리 사둘 수 있을 만큼 사두고 품절되기 전에 빨리 알려서 구매를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제품이 올라요? 다 올라요? 네, 거의 다 오릅니다. 거의 다는 아니고요. 제가 잠시 어, 화면 공유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블로그를 올렸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본사에서 발표 난 거거든요. 제 채팅방에 계속 올렸는데 아직 못 보셨나 봐요. 네. 대략 320가지 정도의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 채팅방에다가 해놨어요. 3월 1일 날 320여 개 제품이 오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영양보식품 해놨고 또 화장품 오르고 주방세제라든가 공기청정기 부품들 그리고 정수기 부품들 정수기 포함해서 오르고요. 공기청정기 안 올라요? 그다음에 이제 원포원 제품들 이렇게 올라요. 오르는데 이번에 오르는 제품 중에 이제 DC 드랍스 예를 들어보면 DC 드랍스가 여기 DC 드랍스 식기 세정제가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오르거든요. 자, 그러면 와, 주방세제 DC 드랍스가 12,000원짜리가 14,000원으로 오른다. 2,000원 오잖아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를 보세요. 몇 병 나오죠? DC 드랍스가 주방세제가 20개? 20병 나와요. 그럼 시중에 있는 주방세제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안 써봐가지고. 그쵸. 안 사봐서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주방세제 가격들을 보면, 쇼핑으로 가볼게요. 주방세제, 리필 용기, 500ml 3개에 27,000원. 그리고 참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죠? 근데 27,000원이야, 27,000원, 10개. 10개 27,000원이니까 우리 걸로 따졌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비싸요, 어쨌건. 그리고 이제 4리터가 14,900원. 이거는 그 업소용이에요. 업소용. 이것도 업소용이고. 업소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베이킹소다 주방세제라든가 1리터 5,400원. 일단 시중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느 제품이죠? 디시드랍스? 티시드랍스 말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지금 가격이 좀 상당히 해요. 근데 저희 제품이 지금 현재 600원 꼴인데 700원 꼴로 바뀌는 거죠. 한 병당. 300ml 희석용기에다가 20병을 만들 수 있다. 20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뭐 오른다고 해도 저렴하거든요. 저렴하지만 어쨌건 이제 오르는 건 우리한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바디케어, 헤어케어는 다 올라요. 그런데 구강케어는 안 오르고요. 치약 안 오르고요. 그다음에 세제, 공기청정기, 정수기, 냄비 같은 거, 칼 이런 거 다 올라요. 요거를 다 해놨어요. 채팅방에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서 필요한 제품이에요. 집에서 필요한 제품을 내가 이번 달 거, 다음 달 거를 먼저 사놔요. 똑 떨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리고 뭐 6개월치, 1년치를 재놓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 떨어지고보다는 떨어지기 직전에 사는 타입이에요. 원래가. 싸놓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죠. 속도 조금해, 제가.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치를 갖고 있어도 부담 안 가져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이번 달에 구매 안 하고 다음 달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달에 됐을 때 주방세제 줘! 12,000원. 근데 야, 14,000원이야 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2,000원의 충격은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욕을 안 먹으려면 2,000원 손해보고 주거나 또는 반대로 그 사람이 욕을 하고 소비자를 떠나는 수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미리 준다. 우리는 정보 전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속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다. 어떠한 제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을 준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야. 근데 그 이득 되는 거에서 내가 썼을 때 내 건강에 좋아요, 피부에 좋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고도 또 하나가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해요도 포함돼요. 이거는 마케팅을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마케팅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 완전 다르고요. 마케팅을 해도 내가 마케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오해를 불러와요. 마케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오해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 마이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전달이 안 된다. 일단 그 그냥 다단계 사재기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 마케팅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왜 제일 좋은 거 나 AB 있고 위에 S 스폰서 있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다단계하고는 틀린데 어떻게 밑에서부터 나눠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섣불리 아메가 그래 좋은 제품이야 오래됐지 다단계야 근데 다단계야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좀 더 짧은 장소라 이게 뭐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장소에 따라서 내가 이게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하게 길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단계다, 다단계 판매다라고 오해하는 이유. 그 오해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다단계다, 다단계 판매다. 다단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늦게 들어오면 망하는 거야, 일찍 간 놈이 좋은 거야, 이런 것들. 내 거를 네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이런 거. 윗대 가리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는 마케팅을 제대로 설명을 해서 풀어줘야 되고, 또 다단계 판매가 아니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조직을 모아서 판매를 중점적으로 했을 때 그런 조직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다못해 보험도 판매 조직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다단계야 다단계 판매 아니라는 오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게 돼요. 누구나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올바른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이득이 아니라 너에게도 이득이고 그리고 내 윗대가리가 먼저가 아니라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닭발을 그리잖아요.
단가를 그리고 그거에 1차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21% 이상 리더십 보너스를 넘어가는 단계가 또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숫자에 어둡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모 사업자분도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숫자가 너무 어두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마케팅을 모른다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숫자가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한 레그의 독립일 때, 두 레그 독립일 때, 두 레그만이 맞춰져 있는 게 바이너리 판매 방식이잖아요. 다단계 판매 방식. 애터미도 그러고. 어쨌건, 이제 그런 방식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대로 키울 수 있냐도 중요하고, 몇 레그가 어디까지 키울 수 있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케팅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확장은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대략적으로. 전봉 여사님 다이아몬드 그러면 몇 레그의 플래티늄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6개. 3개는 에메랄드, 6개 이상은 다이아몬드, 9개 이상은 수석 다이아몬드. 물론 여기에 점수도 갈 수 있어요. 점수도 갈 수 있고, 9개가 끝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그림으로라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럴 때 먼저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외에 또 하나가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라고 계속 표현하는 게 있어요. 사업적인 마인드. 사업적인 마인드가 뭘까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비자의 마인드가 있고 사업자의 마인드가 있고 아니야. 직장인의 마인드가 있고 사업자의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직장인의 마인드는 뭘까요?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와요. 그러니까 9.17, 이 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 9.17의 식량의 확보에 따라서 일어나고 아니라고 달라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국가에서 전 국민의 9.17 식량을 확보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제 식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식량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없죠. 연료? 연료? 연료 확보가 안 되면 또 그 국가의 전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거든. 근데 급여 생활자로서는요, 미래를 자꾸 안 보게 되고 지금을 보고 과거를 보게 돼요. 근데 자꾸 미래의 계획적인 거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장사라는 거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세일즈, 장사라는 것도 같이 겸하게 돼요. 장사가, 세일즈가 겸해지지 않으면 소비자 확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제품을 한 개, 두 개를 알려주고 그에게 그 한 개, 두 개를 내가 전해줌으로 해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만남을 키워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에게 정보를 전달 가능한 거고 그럼 장사를 하는 거잖아. 비즈니스를 위해서 장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즈니스만 하는 건 불가능하고 장사만 하는 건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장사라는 걸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이 배를 어떻게 갖고 가냐예요. 어, 서유승 리더가 장사를 해봤어요. 장사를 할 때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저는 장사를 할 때 그날 번 돈을 다 무조건 모아요, 따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장부, 금전출납을 다 적고, 그게 이제 막 한 달 딱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놔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돈을 번 거 같은데 남아있는 거 보면 돈이 하나도 없고 맨날 마이너스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커피숍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대추를 자기 형님한테서 대추를 팔아줬대요. 근데 대추를 팔아서 1kg 주문하면 돈을 받아서 자기가 앞치마에다 넣고 돈이 필요하면 그걸 쓰고 이러니까는 나중에 돈을 줄라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돈을 분명히 대출값을 주고 받았는데 나한테 남은 게 없고 생돈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분명히 매일매일 벌어요. 연금이 매일매일 생겨요. 근데 전기세 내고 가게세 내고 하려고 보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맨날 마이너스 나는 것 같고 맨날 돈이 하나도 없고 제품값 다 들어가고 그럼 매출이 얼마예요? 이러면은 뭐 얼마 나온 금액은 있으니까 매출은 얼마야? 그럼 순수한 이익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현금 받으면 무조건 그거를 입출금 통장에 저금을 하든가 따로 모아서
거기에서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순수 이익이 얼마구나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천안에서 천안에서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갔더니 애터미 하시는 분들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분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맡겨놓기도 하고 제품을. 그런데 이제 돈을 잘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200만 원을 꺼달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벌어서 다 써버린 거죠. 내가 카드를 긁었어요. 제가 한 달 평균 카드 결제 금액이 500대예요. 그런데 저는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 지출. 집에 대한 이자, 자동차 렌트, 또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 통신비, 보험료 이런 거. 고정 지출. 저 고정 지출 상당해요. 상당한데 제 수입이 그러면 그 내 카드 결제 금액이랑 고정 지출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고객분이 누군가는 저에게 카드를 번호를 다 알려주지만 또 본인의 회원번호에서 본인의 자동이체라든가 본인 카드 등록해놓은 걸로 다 나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에게 주문하고 저에게 송금을 보내요. 오늘도 제가 그렇게 해서 주문한 게 거의 40만 원어치 돼요. 자, 그러면 제 카드 결제 금액이 벌써 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추가된 거죠. 그러면은 월말이 지나서 다음 달 됐을 때 내 카드 결제 금액은 적으면 300에서 한 카드가 적으면 300에서 많으면 600, 700까지도 가기도 해요. 평균 500 정도인 거죠.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못 버는데 500에 카드비가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아니야. 통장으로 전 다 모아요. 현금 들어오는 거 거의 쓰지를 않아요. 제 수중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안 써요, 전. 왜냐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미래의 카드 값으로 내가 미리 빌려온 돈인 거예요. 내 고객한테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들어왔다고 쓴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 보너스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한 달에. 5천만 원이다 하더라도 그 습관을 버리는 순간에 망하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